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페라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루하고 어려울 것 같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오페라가 어떤 건지 알고 나면 오페라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바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휴대폰에는 어떤 음악이 들어있나요? 휴대폰으로 어떤 영화를 볼 수 있고 어떤 드라마를 볼 수 있나요? 현대에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휴대폰만으로도 많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문화생활을 즐겼을까요? 어떻게 음악을 듣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어떻게 즐길 수 있었을까요? 17세기 유럽에서 이걸 한 방에 해결해주는 오페라가 등장합니다. 오페라가 뭔지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오페라 하면 생각나는 거? 오페라 유령? 뮤지컬? 이런 거 떠올리는 친구들이 많죠? 오페라는요, 음악을 중심으로 한 종합 무대 예술입니다. 17세기에 탄생을 했고요.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뮤지컬보다 조금 더 빨리 탄생한 장르입니다. 오페라에는 음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문학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무대 위에서 의상을 직접 입고 연기를 하기 때문에 미술적인 요소까지 다 들어가 있는 종합예술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페라의 특징 중 하나로 모든 대사가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에요. 오페라 안에서 성악가가 선율적으로 독창하는 부분을 아리아라고 해요. 그런데 오페라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만 부르진 않아요. 대사가 위주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 대사에도 음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음에 맞춰서 대사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레치타티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대사에 음악이 붙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페라 안에서는 노래를 부를 때 독창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럿이 합창을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만으로 연주되는 관현악 부분도 있습니다. 오페라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요. 오페라는 17세기에 탄생을 했죠. 그 당시에는 마이크와 같은 음향시설이 없었어요. 반면에 뮤지컬은 배우들 얼굴에 핀 마이크를 붙여서 노래를 하죠. 이게 뮤지컬과 오페라의 차이점 중 하나이기도 하답니다. 따라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오페라에서는 성악가의 성량이 중요하게 되죠. 성악가의 성량과 기교에 따라서 성악가들이 인기를 얻기도 했답니다. 지금은 손안에서 모든 음악과 그다음에 드라마, 영화 등을 즐길 수 있지만 17세기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오페라 공연을 가면 노래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배우들의 연기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줄거리까지 즐길 수 있었던 거죠. 오페라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처음 오페라가 탄생했을 때에는 신화나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줄거리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인기가 점점점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죠. 우리 드라마만 봐도 알 수 있죠?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 자극적인 요소를 넣기도 하죠. 흔히 막장 드라마 같은 거요. 오페라에도 막장 드라마와 비슷한 그런 막장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오페라 한 편을 간략하게 훑어볼 건데요. 19세기 오페라 카르멘입니다. 작곡가 비제가 작곡한 곡이죠. 이 작품은 처음 발표했을 당시에 너무 자극적이라고 비평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작품을 이 시간에 훑어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이 꽤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같이 이 오페라를 감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흐르는 이 음악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건 오페라 카르멘이 시작할 때 나오는 카르멘 서곡입니다. 그럼 오페라
카르멘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인공부터 살펴볼까요? 가운데 있는 여자, 이 여자가 주인공 카르멘입니다. 카르멘은요, 아주 변덕스럽고 그다음에 외모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도노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노세의 직업은 군인이고요. 약혼녀 미카엘라가 있지만 카르멘을 사랑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에스카미오, 에스카미오의 직업은 투사이고요. 이 인물 역시 카르멘을 사랑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9세기 세비야의 한 담배 공장에서 시작됩니다. 담배 공장에서 5분간의 휴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나자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카르멘입니다. 지금 들리는 음악은 오페라 극 중에서 카르멘이 부르는 하바네라, 사랑은 반항하는 새라는 곡입니다. 카르멘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자 많은 군인들이 카르멘에게 시선을 뺏기고 마음도 뺏기죠. 그런데 카르멘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한 명, 바로 돈 호세였습니다. 호세에게는 미카엘라라는 약혼녀가 있으니까요. 카르멘은 자신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호세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이 끝난 뒤 돌아간 공장에서는 카르멘과 동료와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서 카르멘은 감옥에 가게 되고 호세가 감시를 맡게 되죠. 지금 나오는 노래는 카르멘이 감옥에서 호세를 유혹하며 부르는 노래 세기디아 세비야의 성벽 가까이라는 곡입니다. 카르멘은 호세에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호세는 카르멘의 유혹에 넘어가서 카르멘을 풀어주게 됩니다. 카르멘은 도망갔지만 카르멘을 풀어줬다는 사실을 들킨 호세는 오히려 본인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마을의 어느 술집입니다. 그곳에는 카르멘이 있고 그리고 투사 에스카미오가 등장합니다. 지금 들리는 이 노래, 투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죠. 투사 에스카미오는 카르멘에게 눈길이 갔고 카르멘도 에스카미오에게 시선을 뺏기죠. 하지만 우리의 카르멘에게는 호세가 있잖아요. 카르멘은 자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던 호세가 감옥에서 나오자 호세를 위로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도 부릅니다. 그런데 군대로 돌아가야 하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호세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카르멘은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돌아가지 말고 카르멘 본인과 함께 떠나야 한다는 거였죠. 극 중에서 여러 일이 생긴 뒤에 도노세는 결국 군대로 돌아가지 않고 카르멘과 함께 합니다. 호세와 카르멘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듯 했으나 결국 두 사람 사이에서는 싸움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에스카미오는 카르멘을 만나러 찾아오죠. 호세는 경쟁자인 에스카미오에게 칼을 겨누고 싸움을 벌이지만 이 과정에서 카르멘의 마음은 호세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호세의 약혼녀인 미카엘라가 나타나 호세에게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사실을 알리죠. 카르멘은 호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는 카르멘에게 미련을 남겨둔 채 고향으로 떠나죠. 장소는 다시 투장 앞으로 바뀝니다. 카르멘과 에스카미오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에스카미오는 카르멘을 투장으로 초대를 합니다. 카르멘은 예쁘게 치장하고 투장으로 왔죠. 그 투장에 호세가 나타납니다. 호세는 카르멘에게 자기와 함께 돌아가자고 합니다. 호세와 카르멘이 서로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였죠. 하지만 카르멘은 거절합니다. 호세와의 사랑은 끝이 났고 이제 에스카미오를 열렬히 사랑한다고 말을 했죠. 그 말에 화가 난 호세는 카르멘을 칼로 찌르고 맙니다. 그리고 카르멘은 죽죠. 오늘 간략하게 훑어보았던 오페라 카르멘 이야기 어땠나요?
생각보다 재밌지 않았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도 꽤 많았죠? 오페라에 대한 편견을 조금 내려두고 오페라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더 많은 음악 작품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